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니까요. 도로가 중요하다. 근데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단 여기 내용에 보시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다. 또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2m 도로인 경우에는 4m를 만들어 줬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막다른 골목일 때는 이게 또 얘기가 틀려지는 게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다. 이 큰 도로에서 막다른 골목이다. 막혔다. 도로가 막혔다. 그러면 이게 저기 내용에 이제 교재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10m 미만이면 2m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10m에서 35m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3m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이게 35m 이상이다. 막다른 골목이 35m 이상이면 6m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5m 해봤자 사실 우리 여기 강의실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35m 될 거예요. 벽까지. 그러면은 저 골목 길이가 저 정도만 되더라도 6m 확보해야 돼요. 도로를. 넓죠? 6m면은 차 2대가 원활히 교행할 수 있는 6m 정도. 근데 땅이 경매가 나왔다. 이거 경매 가격 괜찮네 해가지고 덥석 경매를 샀는데 보통 속골목에 있는 땅들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죠? 40몇 평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중에서 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옛날 골목이니까 막다른 골목에 그러니까 한 3m 골목이라 그러면은 내 쪽으로도 1.5m씩 1.5m씩 양보를 해야 되니까 1.5m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나머지 땅이 거의 새로 지을 경우 기존에 있던 건 어쩔 수 없고 새로 지을 경우 근데 우리가 지금 경매를 받는 건 이 골목은 좀 좁지만 허름한 집을 사서 새로 좀 지으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땅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도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허가가 안 난다는 거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끼고는 허가가 안 난다. 도로가 있어도 자동차 전용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할 때 그때에 나오는 도시계획상의 도로도 건축법상에서는 도로다. 그 선을 꺼놨더라도 그래서 그 선만 꺼놨지만 그게 도로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로를 지정만 해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로 벌써 선만 꺼놨지만 보상도 못 받는 상태에서 도로로 인정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 땅에다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교재에 지번도 나와 있나요?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사례만 보시죠. 사례만.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넓은 도로가 국도가 있는 거거든요. 국도변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여기가 이제 땅이 개발이 된다니까 이 땅을 사신 거예요. 의성에. 땅을 샀는데 여기가 접도구역이 들어와 있어요. 접도구역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외곽지에 운전하시면서 가다가 국도변에 보시면 편말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국도변이 쭉 있으면 접도구역을 지정해 놓고요. 양쪽에다가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아무 행위를 못해요. 접도구역. 왜? 이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이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내 땅을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 접도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말은 이분이 그래서 여기다가 국도변이고 해서 뭐 카페를 한다든지 식당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거의 땅의 반 이상이 또 2필지거든요. 반 이상 이만큼이 접도구역 지정돼 버리니까 땅이 조금밖에 안 남죠. 그리고 땅 모양도 못생겼다 그죠. 접도구역이 들어와 있다가도 좀 땅이 남아있으면 그래만 쓸만한데 여기 좀 칼 모양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건축 행위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분도 샀죠. 맨 땅에 사가지고 그걸 부동산 통해 산 건 아니고 가족 중에 누군가 그 동네 사시는 분이 야 이거 사라 괜찮다 이거 해서 샀는데 저렇게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을 매입하신 거죠. 신천대로가 있으면 신천대로 여기 조야동에서부터 길이 직선 도로가 뚫리거든요. 어디까지? 저 도남동에서 터널 뚫혀가지고 동명 쪽으로 해서 아마 공항 쪽으로 이어질 겁니다. 도시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보시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다. 그죠? 이 조야동 신천대로에서 공항까지 들어가는 이 도로가 닦는데 진출입로를 만들어 줘가지고 휴게소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그러면 옆에 도로를 접한 이 땅들은 전부 행위를 할 수 있냐? 행위를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된다면, 그죠? 자동차 전용 도로면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데 이 진출입로 만들어가지고 카페나 식당에서 차가 툭툭 튀어나오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는 대부분이 이 지면 평평한 땅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요즘 도로가 높아요, 땅보다. 그러면 내 땅이 이 도로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 도로하고 폭을 맞추려면 또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토목공사비가 생각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이 진출입로를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옆에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보신 이 매물은 자동차 전용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아마 이게 도로가 되면 카페도 할 수 있고 휴게소도 할 수 있고 주유소도 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매물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저거는 자세히 잘 보셔야 되고, 이제 계획, 저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경우에. 지금 어디가 조금 땅을 보러 다니시냐면은 구미에서 공항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땄거든요. 근데 이 도로변에 지금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거래가 좀 되는데 이 도로가 만약에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거의 쓸모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 도로를 닦으면 도로가 굉장히 높죠. 어떤 데는 다리빨 나가지고도 굉장히 높게도 직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높잖아요. 예전에 청도 가시면 그때 여기 루지 타러 가셨다면서요. 청도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도 소상공장이 생기면서 앞에 도로가 생겼는데, 이제 도로가 그때 옛날에는 계획만 돼 있었던 거죠. 계획만 돼 있으니까 이 넓은 도로를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좋아지겠다. 근데 그래서 이 도로 접한 그 당시에는 그냥 계획만 돼 있던 도로죠. 이 근처에 있는 땅들이 굉장히 비싼 금액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가보면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은 절대 농지다, 그죠? 농지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청도 소싸움장이 되면서 이 관광사업 될 거다 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청도 소싸움장 뒤에 있는 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밭 할 것 없이 엄청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지금 가보시면 이 도로 자체가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터널을 이렇게 뚫어봐가지고 도로 밑으로 차 다니게만 만들어 놓고 도로 자체가 높고, 소싸움장에서 이 터널을 지나가야지 용암원천도 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도로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경산으로 넘어가는 길은 완전 고가도로잖아요. 그래서 그 고가도로 밑에 있는 땅들은 쓸모가 없죠. 고추 말리고 할 때 그늘져서 벼 말리고 할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늘지죠, 밑에가. 그래서 이런 도로가 닦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기는 15m, 20m 되는 도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로가 딱 하더라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도로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